1900년대 초중반 초콜릿 제조 회사인 라운트리사의 한 공장 노동자는 일을 하면서도 편리하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초콜릿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 라며 회사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라운트리사는 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죠. 그렇게 해서 1935년에 라운트리 초콜릿 크리스피라는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오늘날의 키캣의 첫 시작이기도 했죠. 당시 라운트리사는 공장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 초콜릿보다 가격이 싼 웨하스 과자를 초콜릿으로 감싸는 방식을 채택해 라운트리 초콜릿 크리스피의 가격을 보다 저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장 노동자들이 한 손으로도 먹을 수 있도록 초콜릿을 조각으로 나눌 수 있게끔 하였죠. 덕분에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도 초콜릿을 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키캣은 노동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안된 디자인이었죠. 라운트리 초콜릿 크리스피는 출시하자마자 싼 가격과 높은 편리함을 무기로 영국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다 1937년 라운트리 초콜릿 크리스피는 이름이 무난하다고 하여 키캣 초콜릿 크리스피로 그 이름이 바뀌었죠. 키캣 초콜릿 크리스피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들로 인해 상선들이 대거 파괴되자 우유 등 키캣을 만드는 원재료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키캣은 우유가 들어가지 못했고 초콜릿도 다크 초콜릿만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일부러 우유를 넣지 않는 키캣을 만들지만 당시에는 진짜 우유가 없어서 넣지 못하였죠. 여하튼 라운트리는 바뀐 레시피로 키캣 초콜릿 크리스피의 맛이 떨어지자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여 제품의 이름을 키캣으로 변경하였고 색깔도 기존의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빨간색 포장지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쟁이 끝난 뒤인 1949년이었죠. 다만 명칭은 전쟁 때 만들어졌던 키캣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존 명칭보다 키캣이 더 기억하기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1988년 세계 최대 식품 기업 네슬레는 라운트리를 45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45억 달러는 2022년 기준 한국 돈으로 환산해도 자그마치 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이죠. 키캣이 1958년 TV 광고를 처음으로 시작하여 사용한 문구 Have a break. Have a Kit Kat. 이라는 문구는 Have a break. Have a Kit Kat. 아직까지도 사용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꽤 잘 먹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일본에서만큼은 잘 먹히지 않았죠. 키캣은 1973년부터 일본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콜릿 비스킷 1위는 언제나 글리코사의 포키였죠. 그런데 2004년 키캣이 포키를 누르고 매출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키캣이 일본 시장 진출 31년 만에 이룬 놀라운 쾌거였죠. 키캣이 포키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키캣을 먹으면 시험에 붙는다 라는 입소문의 덕이 가장 컸습니다. 일본에서 키캣은 키토카토. 라고 발음되는데 이 발음이 반드시 이긴다 라는 뜻의 키토카츠와 유사해 이러한 입소문이 날 수 있었던 것이었죠. 키캣은 한 광고 때문에 곤란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린피스가 유튜브에 내건 광고 때문이었죠. 해당 광고에서는 한 남자가 오랑우탄의 손가락을 피를 묻혀가며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에 오랑우탄에게 휴식을 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오죠. 도대체 키캣이랑 오랑우탄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린피스는 이런 광고를 낸 것일까? 아시다시피 오랑우탄은 나무 위에 사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네슬레는 열대우림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회사에게서 팜유를 사고 있었죠. 참고로 팜유는 기름 야자나무 열매를 짜낸 기름입니다. 즉 팜유를 얻기 위해선 이러한 나무들을 파괴해야 하는데 이는 곧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그린피스의 광고 영상은 큰 조회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슬레가 저작권 침해 명목으로 그린피스의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신고해 삭제되기까지 하였죠. 그러나 그린피스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다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해당 영상을 올려 네슬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영상이 폭발적인 조회수를 올리면서 주목을 끌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네슬레의 페이스북에 온갖 항의의 글을 적기 시작하였죠. 키캣 로고를 킬러라고 바꿔 패러디한 사진이 게시되는가 하면 네슬레에게 무려 20만 통이 넘는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네슬레는 문제가 되는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후 삼림을 크게 훼손하는 공급업체들을 공급업체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하였죠. 여기에 대해 네슬레는 고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디지털 촉진팀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촉진팀이 만들어진 이후 네슬레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일례로 고객이 파키스탄 내에서 생산되는 네슬레 생수를 정작 파키스탄 지역 주민들은 마시지 못한다 라는 항의 글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네슬레는 파키스탄 공장에 위치한 지역 내 주민 1만 명 이상에게 마실 수 있는 생수 공급 계획을 추진하겠다 라고 즉각 발표했던 것입니다.